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를 보고 네. 바로 또 이어서 기생충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옷이 뭐 똑같을 수 있어요. 네네네. 자, 기생충 드디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봉준호 감독은 뭘 만들었길래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가? 처음에 이제 황금 종려상 마크 뜰 때 바로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자, 저거를 뭘로 어떻게 받았을까?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당신은 계획이 다 있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말을 되게 장황하게 하시네요. 네. 그가 준비해 놓은 아주 그 치밀하고 밀도 있는 트릭에 즐겁게 즐기다 왔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정크는 계획이 없나 봐요. 저는 계획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뒤에 어떤 계획이죠? 아주 딥한 해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봉준호 특유의 미스테리한 시선과 송강호 가족들의 능청스러운 연기, 알듯 말듯 메타포가 더해져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눈을 떼지 못하고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분명 작은 규모의 사이즈의 영화였고 한정된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임에도 영화는 거대했고요. 제목에서 오는 불쾌함과 알 수 없는 미스테리로 가볍게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거부감이 오히려 적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초반에는 코믹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층민의 씁쓸함까지 선보이는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저희는 어쨌든 직업 자체가 이런 거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사실 크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보자마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너무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여러분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기생충 어떤 영화였는지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사회 구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계단이랑 방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이 반지하에 살던 기훈의 가족이 친구의 도움으로 언덕을 올라서 상류층 박 사장네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서 그들은 빠른 시간에 박 사장네 2층 계단을 올라서 그 집안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집안에 있는 것들을 빠르게 자신의 가족들로 이제 바꿔가죠. 그래서 그 절정에 이른 게 바로 그 박 사장네 가족이 캠핑에 갔을 때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집을 자신의 집처럼 막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보여주는 게 반지하에서 이 밖에서 사람이 오줌을 누는 거나 보던 그런 뷰가 넓은 잔디밭에서 햇빛이 내리고 그리고 비가 오는 것조차 되게 운치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풍경으로 펼쳐지게 돼요. 근데 한순간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룻밤 만에 그들은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원래 자신들의 위치로 돌아가는 게 또 연출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되게 수재로 인해 슬픈 현실이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고, 또 이제 그 박 사장네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지하에서 살던 기훈의 가족보다 더 숨겨진 지하, 그러니까 즉 내가 겪은 어려움이나 내가 어떤 가난에 있는데 그것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한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올려다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인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들한테 머리를 이제 조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묘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후반에 되게 뒤섞이게 되면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되게 묘한 앙상블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그리고 작은 방에서 작은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큰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그 다음에 큰 방에서 넓은 세상을 보지만 더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층민이지만 부자가 되려고 더 노력하는 우리와,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가질 건 다 가졌지만 의외의 곳에서 허영심을 발휘하는 이 부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이외에도 많은 상징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 산수경석이 나오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바닥을 찍은 기우 앞에 그게 이제 물에서 떠올라요. 그걸 자신이 떠안으면서 자꾸 이게 날 따라와요 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저는 이게 뭔가 책임감이나 양심의 무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생각해보니까 좀 더 나아가서 이게
회의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이제 박 사장네 집에 들어갈 때만 해도 난 이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했던 그 기후의 모습이 뭔가 약간 우리네 지금 현재 세대들이 나 지금 돈 벌려면 취업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곳이든 좋으니까 취업이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막상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났을 때 그때 느끼는 약간의 그 회의감? 이게 이제 그 돌로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계획이 없던 남자인 아버지 기택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윗세대의 약간 안일함을 되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계획을 자꾸 물어보는데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다. 정부도 그렇고 세상도 다 그런 식이다. 라고 할 때 그 기택이 하고 있는 행동이 눈을 가리고 이렇게 있거든요. 눈을 가리는 것 자체가 현 상황은 바라보지 않고 이제 계획도 없는데 그저 나 때는 이런 게 통했어. 내 세대 때는 먹혔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약간 꼰대가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보면은 그런 꼰대 혹은 우리네 옛날 가장들이 그 자신들이 아닌 척하지만 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보면은 부인이 바퀴벌레 같다라는 말에 울컥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연기처럼 이렇게 막 와해됐지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자기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되게 표출한 장면이었고 그런 이제 기택이 실제로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막 혐오하고 막 이런 말들을 했던 거를 오히려 뒤에서는 즐기고 있었던 이 박 사장네 그 가족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이제 자존심이 더 긁혀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냄새로 자기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그 남자를 냄새로 경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폭발해서 칼로 찔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성이랑 계급에 대한 이야기로 잘 표현돼 있고 이걸 장르적으로 되게 긴장감을 끝까지 잃지 않는 모습에서 역시 황금종려상답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영화였어요. 저도 역시나 정크와 비슷하게 생각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역시나 봉준호 영화답게 적절한 메타포를 동반한 유머 있는 장면들, 서스펜스까지 오만 가지를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건 첫 시퀀스에 나오는 반지하 씬이거든요. 네네네. 하층민이라는 그 말 그대로 공간에 옮겨냈고요. 더럽고 지저분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정겹고 공간 가는 장소를 만들어내서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었던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하층민 이외에 계급을 두 층으로 또 나누게 되는데 아까 정크가 말했던 것처럼 최하층과 최상층 이렇게 두 개의 계급의 연결고리를 집으로 풀어냈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그 연결고리를 장르적으로 미스터리하게 풀어낸 것도 흥미진진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전체로 봐서는 사실 큰 사건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소재들로 이야기를 긴장감 있게 구성한 점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들이 나간 집에서 주인 행사를 하다가 바로 이제 주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숨는 씬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봤잖아요. 집에서 뭔가 딴 장난질 하고 있다가 엄마 이제 올게 그러면은 막 후다닥 치우는 뭐 그런 느낌. 그런 것들 많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뉴스로 봐왔던 홍수 피해 이건 한국에서만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뉴스를 어렸을 때 볼 때마다 홍수 피해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 곳에 잠기는 것들은 대부분 하층민 또 저 같은 사람들 저희 우리 회사도 반지하거든요. 네, 그렇죠. 반지가 아니라 지하죠. 네, 그냥 지하죠. 네, 창이 없어요 여기. 그렇죠, 창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거짓말로 주인들을 속이는 씬들이 뭔가 은근한 서스펜스를 가져다 주면서 관객들을 더 몰입시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족들을 통해서 계급을 보여주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회의 빈부격차, 자본주의의 폐부를 찌르는 어떤 계층이건 간에 모두에게 씁쓸함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뭐 아까 말했던 정크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계획이나 상징 이런 것들을 계속 대사를 내보내면서 사실 사람들이 조금씩 알 수 있게끔 눈치채게끔 계속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관람했을 때 어르신분들도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이분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약간 봉준호 감독님이 꼬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기사식당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아 여기 되게 상징적이네요라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상징적일까 자꾸 거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보면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 드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다른 데로 자꾸 시선을 돌리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행위였다. 본인들은 정말 그냥 본인들에게 상징적일 수 있으나 밖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뭔가 우리만의 이런 걸 가져가는 그런 이제 뭐 소시민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좀 그린 것 같기도 했고. 저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네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네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공감대가 가는, 사실 다른 작품성 있는 영화보다 더 쉽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막 웃고 떠들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반부에 갈수록 다들 진지해지시더라고요. 다들 뭔가 생각하는 바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황금종려사 반은 영화는 뭔가 다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기뻤다면서요. 자막 없이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거는 이제 근데 앞에 나오잖아요. 황금종려상 수상. 네. 한글로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즐거운 거죠. 네, 너무 좋죠. 네. 자, 그러면 기생충의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계단에 어디에 서 있을까? 4.3 드립니다. 어디쯤이라고 생각해요? 저요? 밑에요. 저도 지금 사다리가 지금 보이는데, 네네. 사다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잖아요. 네. 저는 첫 번째 칸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들은 착하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4.5점입니다. 요거는 아까 정크가 말했던 네.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부자인 박 사장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는 그가 그들을 사람처럼 보지 않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혐오하고 극혐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뭐 하층민들에게 행세한 게 없거든요. 뭐 갑질을 한다거나 뭐 괴롭힌다던가 뭐 그런 건 없었지만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저는 근데 조금 또 이렇게 또 생각해봤어요. 박 사장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약간 저는 우리네 정치인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기택이 물어보잖아요. 송강호 씨가 부인을 사랑하시죠?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까? 뭐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약간 미간을 자꾸 찌푸린단 말이에요. 네, 싫어하죠. 이런 게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나 이제 법정 끌려갈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질문. 네, 그럴 때 이제 막 인상 쓰는 그런 정치인들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자기가 자꾸 그런 거를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되게 온화해 보이지만 사실 온갖 그 더러움으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기보다 밑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의 폐부를 찌르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연출들이 들어갔었고 마지막에 오늘 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죠? 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권력 관계로 찍어 누르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오히려 좀 그런 약간 추악한 면을 가진 정치인이나 뭔가 이런 그 부자들을 향해서 소시민의 한 방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저도 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안에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던 거고, 저는 또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의 아내조차도 저는 그렇게 진짜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벌고 있고 자기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가 답이었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런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가 다 읽어보거든요. 저희 다 읽어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구나, 저런 생각도 가질 수 있구나, 저희에게 또 지식을 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